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여러분들 그 단선도가 그려져 있죠. 단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단선도가 그려져 있는데 두 가지로 개폐기가 있고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 네, 차단기가 있어요. 개폐기하고 차단기 역할은 개폐기는 닫았다 열었다 하는 온 오프 기능만 하는 거예요. 차단기는 이제 과부하 하면은 뭐 과전류가 되는 거죠. 과부하 뭐 지락 뭐 단락 뭐 등등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자, 이것을 차단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폐기하고 차단기를 만약 여기에서 나눠 본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개폐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LBS 같은 경우는 회로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BS. 그래서 이것을 개폐기라고 볼 수 있고, PF는 단락전류를 차단하잖아요. 단락전류를 제한해. PF, 여기에 있는 PF는 한류형입니다. 한류형. 여기는 한류형이라, 한류형 PF라 그래요. 한류 하면은 전류를 제한한다. 여기서 단락전류가 있을 때 이것을 딱 끊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류형이라 그래요. 어떤 과부하 단락전류를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차단기로 볼 수 있죠. 차단기형 개폐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단락전류는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개폐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폐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V12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오만 기능이. 그리고 여기에 네모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스파크가 빠방 나도 네모 안에서, 진공실 안에서 백큐um 서킷 브레이커, 진공 차단기잖아요. 진공실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차단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PF 또는 COS, 여기는 비한류형이라고 그러죠. 비한류형, 과전류, 즉 과부하만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네모가 안 쳐진 거, 이거는 개폐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개폐기로. 우리가 단순히 회로를 개방하는 장치로 봐도 되는 거예요. 평시에는.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게 휴주가 끊어지면서 떨어져 주겠지만은 문제점이 없을 때는 이거 개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12는 차단기고 여기에 MC12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MC12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죠. 네모 안에. 스파크를 전부 네모 안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변전실에 해당되는 거죠. 변전실에 해당되는 거죠. 고압 수전 설비에서 개폐기라든가 차단기를 떨어뜨려야 될 일이 있어요. 떨어뜨려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순서를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왈가불가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걸 다 붙여놔야지. 이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전주에서 쭉 들어와서 케이블 헤드를 통해서 LBS 통해서 PF, V12 통해서 다시 COS 또는 BPF를 통해서 변압기 델타, Y 변압기를 통해서 A12 통해서 쭉 MCC를 통해서 각 층으로 이렇게 갑니다. 정전이 되었다 했을 때는 여기에서 UVR을 동작시키는 곳은 V12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자, 정전시는 그러면 VCB가 오프 된다. 오프. 뭐 개방된다고 해도 되고. 자, V12가 오프된 곳은 여기가 떨어지면 전기가 이 이하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정전됐을 때 여러분들이 왈가불가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정전되니까 이게 오프되는데 이것을 여기에 있는 A12를 강제로 오프시킬 거냐. 발전기 돌아가는 건 오늘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자동이기 때문에. 정전이 됐을 때 V12가 오프돼서 정전됐어요. 차단됐어. UVR 동작돼서 우리 군의 선로에 전기가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하냐면 A12를 내릴 겁니까? 강제로 오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오프. 근무자가 오프시켜야 돼요. 그러면 오프시켜야 되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 복전됐을 때 V12가 이제 이렇게 복전 붙었을 때 전기가 이까지만 들어와라.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A12가 여러 개잖아요. A12 1번, 2번, 3번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12를 한 개 한 개 투입시키겠다. 이유가 저압 측에 뭐 돌입 여자 전류 아니면 저압 측에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 36년 수전설비 경험자로 얘기하지만 이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A12를 만약 내렸다 치지만 A12가 부담하는 것은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여기요. 현재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려서 투입시켜주나 여기서 올려서 투입시켜주나 뭐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일반적인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A12를 내리게 되면 A12가 한두 대가 아니고 A12가 1번, 2번, 3번 뭐 A12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등, 전열, 동력, 비상동력 해서 A12가 여러 군데 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내리는 조건은 이거는 조건을 가져야 돼. 조건. 여러분들이 조건을 현장에서 조건을 가져야 돼. 일반적인 아파트라든가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A12를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V12만 떨어지면 복전됐을 때 전기 들어온 거 이 앞단에서 확인한 다음에 LBS에서 확인하겠죠. LBS에서 이렇게 표시등이 들어오면 확인한 다음에 V12를 투입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또는 야간 근무자가 V12를 조작할 수 있는 근무자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UVR을 동작시킨다. 정전 시에는 V12 하나만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A12를 꼭 내려야 되는 곳은 여러분들이 부하가 아주 큰 현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오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여러분 현장에서 전기 안전관리자가 모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는 조금 늦게 정전됐다가 급히 그냥 순간 정전됐다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V12가 떨어지는 곳은 순간 정전됐더라도 자체 복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전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옆에 건물은 V12를 UVR을 잡아버렸어. 동작을 안 시키면 정전되면은 떨어졌다가 복전되면 그대로 전체가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순간 정전되면 깜빡만 하고 옆에 건물은 다 들어오지만 여기 건물은 만약에 2초, 보통 2초에 맞춰 놓거든요. 2초 이상 정전됐으면은 UVR이 동작해버립니다. 2초 이내에 정전됐을 때는 깜빡하면서 다시 들어오지만 2초 넘어버리면 UVR이 동작해서 V12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V12가 떨어지면 발전기가 돌아가고 발전기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A12까지 우리가 다 떨어뜨리자. 그럼 근무자가 많다는 거지. A12까지 다 떨어뜨려. 자, 그러다가 발전기 윙윙 물고 언제 복전될지 모르니까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빨간불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삼상이 딱 들어와요. RST에 삼상이 딱 들어오면 그러면 UVR 계전기 리셋은 사전에 시켜놓죠. 계전기 리셋을 시켜놔야 돼. 계전기를 다 원상복구 시켜놔야 이게 투입이 되거든요. UVR을 전부 원상복구 시켜놔.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면 딱 V12 투입해. 그 다음에 여기에 A12를 강제 오프한 데들은 근무자들이 가서 하나하나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곳은 A12를 건들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근무해.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 빌딩이야. 일반 빌딩. 그리고 뭐 크게 뭐 수전설비 용량이 뭐 5,000kg 뭐 이하고 막 등등 그렇게 이거 위험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물이에요. 야간에 다 퇴근해버렸고. 자, 이런 건물에는 V12를 만약에 동작시켜서 야간 근무자가 V12를 투입시키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한다? V12만 떨어뜨리고 기다렸다가 계전기 리셋 시켜서 기다렸다가 복전되면 복전 확인한 다음에 V12만 온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그냥 끝나요. 한 방에 끝나요. 발전기도 다 정지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V12 정전 시 V12를 온 안 시키고 이것을 잡아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V12를 이렇게 온 안 시킨다. 온 안 하고 이것을 딱 잡아. UVR을 동작을 안 시키는 곳이 있어요. 자, 이런 곳은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들 비상주 근무하는 곳. 그렇지 않으면 전기안전관리자하고 여기에 현장 야간 근무자들이 전기지기 꼭 야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전기 기계, 뭐 통신, 뭐 건축, 뭐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만 근무하면서 소방 정도 봐요. 자, 그러면 야간에 정전됐을 때 안전관리자가
들어와서 이걸 복전 못 시키거나 아니면 안전관리자한테 위임교육 받은 사람이 있어. 지금은 위임교육을 받아야 돼요. 위임교육 받은 사람이 이것을 복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UVR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원판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원판을 잡아서 눌러버리고, 디지털 계정기는 UVR 전압을 빵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전이 됐을 때 이 회로에서 끊어지는 곳이 없는 겁니다. 끊어지는 곳이 없어요.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정전이 되면 한전에서 전기가 안 들어왔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동시에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뭐 설명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오늘 두 번째 설명할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한전 정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업이다, 이게 작업 정전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내리는 순서, 여러분들이 기사시험에 나오잖아요. 기사시험에 나오는 것이 내리는 순서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자, 기사시험에 나올 때는 여기가 V12면 V12, 그러면 자체적으로 끊을 때는 V12를 끊어요. V12를 끊고, 수전설비 내부에서 뭘 건드는 거야. 변압기를 건들든 뭘 건들든 안에 부스바를 잠그든 뭘 하여간 그 수전설비 내부에서 접촉 사고가 날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V12를 끊고, 두 번째는 이것을 끊는 겁니다. LBS를 끊는 거예요. LBS를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뭐 LBS가 없고 비슷한 거 있으면 비슷한 거 자르면 되겠죠. LBS하고 V12 같은 거는 어떻게 자릅니까? 지금은 전부 풀턴 스위치, 레바 스위치, 풀턴 스위치를 탁 제끼죠. 끊어집니다. 그러나 누가 올려버리면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마다 또 조작전원이 있습니다. 판넬 문 열어보면 그 위에 조작전원이라고 있어. 그걸 알고 있으면 내려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는 살아있잖아. 여기까지는 살아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끊어줬으니까 확실히 끊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끊어줬어. 자, 이걸 끊어줬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끊어졌죠. 이것도 끊어졌잖아요. 이것도 지금 끊어져 있어. 불안하니까 이것 하나 더 끊어버립니다. 파워 휴즈를 내려요. 그러면 PF를 내리는 겁니다. 2차 측, 이 작업을 한다. 여기에서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작업하게 되면 이것까지 끊어요. 이것까지 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니까 V12하고 이것만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려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고압 22,000 구간이니까 하나, 둘, 세 개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세 개를. 그러면 PF 다음에 COS 또는 여기서 BRU형 PF를 끄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끊어지면은 1, 2, 3, 4. 이게 만약에 3. 그 다음 A12는 뭐 그냥 당연히 그냥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A12는 이미 죽어 있잖아요. 이걸 뭐 끊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려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내리는 게 어떤 거? A12를 내립니다. 그래서 정전 작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작정 1번 순위가 우리가 그 개방 시에는 VCB, 그 다음에 LBS, 우리가 시험에서 볼 때는 CB, 그 DS라고 그러죠. DS. 자, 이 순서를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끊는 거는 꼭 여기서 이거 끊어져고 이거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먼저 꼭 끊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 먼저 끊어도 되죠. 이거 먼저 끊어도 되고 이거 먼저 끊어도 되고, 뭐 이 순서는 이 두 개가 확실하게 끊어졌을 때는 여기 끊는 순서는 되도록이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1차 측부터 끊어가는 거지. 1차 측부터. 이렇게 해서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 하다 보면 꼭 한 번은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번 걸렸을까요? 최소 한 20번은 더 걸렸을 것 같아. 저는 신규 현장을 한 6군데 했거든요. 6군데 하니까 뭐 끊었다 뭐 했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6년 동안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10서너 번 정기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때마다 이걸 다 끊는 거예요. 끊고 방전시키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내부에서 MF 교체, PT 교체 뭐 이런 것을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끊는 순서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들이 짬은 내는데 제일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것을 100% 지켜야 되는 거,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CBDS 이 부분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입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투입시킬 때는 어느 거 먼저 투입시켜요? 투입시킬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서 역순입니다. 여기 COS, 그 다음에 PF, 그 다음에 LBS, 그 다음에 VCB. 자, 그러면 이제 전기가 들어왔지만 이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ACB를 만약 내렸다 쳤을 때는 ACB,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가는 겁니다. 오래 전기실에 오래 근무하면 이 순서들을요 별로 안 헷갈려요. 정전 작업할 때 기사들 불러.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둬라. 그렇게 해서 정전 작업하자. 그 다음에 투입하면서 서로 연락하면서 끊겠다 하고 끊고 이렇게 복명복창하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 안 해보면 야, 이게 이론적으로도 두렵고, 지금은 제가 이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 가면 야, 변전실이 웅장하거든요. 웅 해대고 뭐 시끄럽고 웅 하고 막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원칙하면 내려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자꾸 ACB 같은 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경 쓰는데, 이것은 ACB 부분은 아주 이거는 중요도가 떨어져. 비중요가 되는 거예요. 중요도는 VCB하고 LBS, 그 다음에 회로를 완전히 차단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는 PF까지 하고 여기에 COS까지, 여기까지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 내부에서 이런 막 배전반 안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전기안전관리제도 불안해요. 그러면 그런 걸 다 내릴 줄 알아야 돼요.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도 이제 제가 많이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실기로 하기 전에 이론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EPS실에 뭔 작업이 있어요. EPS실에서 메인을 이렇게 잘라야 될 경우가 있어요. 메인을. 그러면은 EPS실에서 자르기 위해서는 여기서 내려도 되고 여기서 먼저 잘라주고 내리고, 자, 이런 것들은 상호협조잖아요. 상호협조예요. 상호협조.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압측이 아니고 저압측이지 않습니까? 저압측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CB를 뭐 꼭 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전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전기가 들어왔을 경우에 ACB 밑에 부하가 당장 달린 게 아니고 ACB 밑에 MCCB 메인 각 층 메인들이 쫙 달려 있어요. 용도는 다 틀려. 승강기로도 가고 뭐 이제 기계실로도 가고 막 이렇게 MCC 메인 차단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다시 그 선로를 따라서 간선으로 따라서 분기 차단기까지 가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저압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ACB를 잘라야 된다 했을 때 ACB마다 각 부하가 있는 게 아니고, ACB 밑에 여기들이 잘라져 있지 않으면 여기서 투입시키나 같다 이거죠. 같다. ACB를 꼭 잘라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나는 운영 관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땐 전기안전관리자가 이 운영 매뉴얼을 짜는 거예요. 내가 개방시는 어떻게 하겠다, 작업 개방시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 말고 여기 한전에 요청해서 COS 한전에 요청해서 책임 분계점을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COS나 패드 스위치를 개방시켜달라고 할 때가 있어. 이거 내리고도 믿지 못할 때 있죠. 여기에 작업할 때. LBS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또는 이 특고 앞부분을 작업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이 LBS 가지고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니까 이때는 책임 분계점을 잘라야 돼요. 책임 분계점을 자르게 되면 한전에 요청하면 돈이 한 30만 원 나가죠. 30만 원. 그러면 이건 계획정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획정전. 자,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분들이 실무에서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정전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